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풍문으로 들었소.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50분 동안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지라고 합니다. 오늘 내 계좌에 불기둥 새빨갛게 올려보는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무려 두 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김태훈 전문가님 모시고 전문가님의 기본에 충실한 교육 들어볼 예정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재선 전문가님 모시고 전문가님의 교육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꼼꼼하게 챙겨가는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전문가님은 앞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실 예정인데요. 우리 전문가님 정말 관록의 전문가님이십니다. 그동안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해오셨고 또 책까지 쓰신 분인데요. 오늘 어떤 교육 준비해 오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게다가 요즘 우리 시장이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만큼 정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전문가님의 거시적인 투자 조언 함께하면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본격적으로 모셔보기 전에 간단하게 양력 짚고 넘어갈게요. 전문가님 신문사에서 증권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시기도 하셨고 또 장시간 온라인에서 증권 전문가로 교육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생방송 증권 프로그램은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그 소감 정말 궁금하거든요. 소감 짧게 여쭤보고 그리고 전문가님 교육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제가 생방송을 지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떨리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충실한 그런 증권 투자의 방법론을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예전에 제가 한번 작년이군요 벌써 책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식 투자를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방에 가서 책을 한번 찾아봤는데 의외로 그렇게 쉽게 쓰여진 책도 없고 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주로 많이 해놓은 책들이라 그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본질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동인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런 책도 한번 직접 써봤는데요. 그런 책을 지금 시중에 나가보면 책방에서 서점에서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셔서 그런 책들이 이제 서점에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주가를 움직이는 건 그 결과로서의 차트가 아니라 그 움직이게 한 동인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기본적 분석을 할 줄 아는 투자자가 돼야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또 쓴 거고 또 이렇게 생방송까지도 여러분 앞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할 것은 일단 기본에 충실한 투자라고 해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책을 쓰면서 한 2년여 동안 고민을 하면서 썼던 건데요. 가장 중요한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투자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에 대해서 역시나 기본적 분석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배워왔던 주식 투자자라면 ABC로 알고 있는 그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그 기본적 분석은 그 말 그대로 그 거시경제의 지표들, 환율이나 금리나 인플레이션 또 물가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그 속에서 어떠한 유망한 섹터, 즉 산업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작년 내내 지겹도록 들었던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그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즉 이 금리에 의해서 즉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 내에 있는 유동성이 빠져나가서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적인 또 그런 내용들을 갖고 그 속에서도 앞으로 유망한 그 산업을 찾아야 되고 그 산업 속에서 진짜 경쟁력 있는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또 기업 가치를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 분석은 그 거시경제의 기본적인 지표들을 먼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가 되죠. 그 우리가 이제 시중에 나와 보면 그 이런 경제론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기본 한 500페이지에서 많이 되면 한 900페이지 정도 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워낙 이 학문적인 접근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투자자들은 그 안에 엑기스를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율이나 금리나 그 물가나 또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서로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그 정도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아침 신문에 나오는 그러한 뉴스들을 남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해석을 물어볼 필요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유망한 산업,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을 지금 예를 들면 요즘 많이 나오는 로봇, 그게 CES 2024에서 아주 히트를 쳤죠. 왜냐하면 그 로봇은 인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노인 인구가 되고 또 매일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면 앞으로의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주는 게 바로 로봇 노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로봇은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즉 그 로봇을 움직여주는 인공지능 AI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인공지능 기술도 요즘 들어와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전된 인공지능 AI 기술과 또 로봇이라는 사람의 몸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서로 접목되면서 이제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고 그 세상에서 새로운 산업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산업 속에서 다양한 로봇의 그 각 부위마다 또 그 각 섹터마다 기능성 로봇, 뭐 지능형 로봇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근데 그 로봇들 간에 어느 게 먼저 발전을 하고 어느 게 뒤 후발자로서 또 다음 바톤을 이어서 갈 건지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 산업 내에서 이 우선주, 그러니까 먼저 튀어나가는 1등주가 나오고 2등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1등주와 2등주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런 종목들 중에 상장해 있는 주식이 있고 비상장으로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비상장한 종목들은 나름대로 또 비상장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또 벤처캐피탈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상장사 중에서 이런 내재 가치 있는 종목들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찾아진 산업 섹터 내에서 또 이러한 그 상장사 중에 내재 가치와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진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할 종목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자할 종목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이 충분히 저평가돼 있다고 그러면 그 종목을 투자 종목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즉 기본적 분석은 내가 투자할 종목을 찾는 겁니다. 종목 찾기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찾아진 종목을 기본으로 해서 그 종목을 어느 타이밍에 투자할 것인가, 이건 바로 기술적 분석에 해당하는 것이죠. 기술적 분석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찾아진 종목을 놓고 그 종목이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속에서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평가 구간이든지 그 종목의 현재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그 매수가와 적정 주가를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봐왔던 그 차트 속에서 종목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차트는 그 주가를 움직인 결과로서의 그림이고 그 주가가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그 동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기업 가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찾아진 종목의 그 매수 타이밍을 잡았다면 이거는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아주 가격을 슬라이스 쳐서 분할 매수해서 매수 단가를 가장 낮출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닥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 회사를 내가 볼 때 충분히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가격대부터 해서 천천히 종목의 가격을 달리해서 그 수량을 또 내가 갖고 있는 돈의 투자금의 그 일정 부분을 나눠서 분할 매수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그 종목의 저가대에 비슷한 가격대에서 평균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 사이에 주가는 다시 또 회복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한참 올라가서 내가 목표했던 그 회사가 적정 가치라고 평가했던 그 가격대에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는 다시 가격을 분할해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최고점 근방에서 대부분 주식을 차익 실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가 극대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앞에서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본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종목 찾기라는 것이고 기술적 분석은 그 찾아진 종목을 갖고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종목을 찾고 매매 타이밍을 잡아서 매매를 한 다음엔 매일 시시각각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그 종목이 주가가 매일 변하게 되는데요. 그 매일 변하는 그 주가의 변동성 속에 내가
손절매를 칠 것인지 차익 실현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기본적 분석을 충분히 하고 종목을 찾았을 경우에는 내 종목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작은 미풍에도 움직이지 않게 되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건 바로 이 세 번째, 인내심을 갖고 이 시장 변동성 속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충동적으로 종목을 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기만 하면 주가가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벌써 기술적 분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몰빵으로 그 가격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는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 분석을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면 거시경제 지표인 무역수지나 환율, 금리 등을 체크를 하는데 이 무역수지는 한 달에 한 번씩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 숫자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 숫자는 산업 섹터별로 어느 파트가 수출을 잘하고 있고 어느 파트가 적자를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그 섹터 속에서 내가 종목을 찾기 위한 산업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환율이 지금 수출 기업에 유리한지 수입 기업에 유리한지 이걸 찾아보시고 또 수입 기업에 유리하다는 건 내수 시장에 관련된 종목들이 유리할 수 있고 수출 기업에 좋은 종목은 말 그대로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 수출 기업들에게 유리한 것이죠. 금리는 작년에 하도 지겹게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한 중앙은행이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이제 시장 내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이거나 또 시장에 자금을 흘려주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서 이 경기가 활성화되거나 경기가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리는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 한참 많이 고생을 해보셨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시장 내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었고 실제로 시장에서 이런 경기 침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그나마도 주가가 덜 떨어지면서 반등도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그 안에서 경기 사이클을 또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경기 사이클을 확인할 때 이 침체, 회복, 성장, 극성이랑 가장 피크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인 코스를 타고 경기가 흘러가는데요. 이 대부분 다 이 일반 투자자들은 침체기에 주식을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지쳐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맨 주가가 바닥일 때 대부분 포기를 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건 투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주가 회복기 때 이때가 돼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타이밍을 잡는 것도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처음엔 서투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것들이 체득화돼서 이 사이클을 타고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큰 흐름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한 종목에 그 회사가 성장해가는 그 흐름을 타고 투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맞춰서 거기에 적응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 경기 사이클을 잘 아시면 그 다음부터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 투자를 통한 수익 극대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하루 거래량이 상한가 30% 이 상한가 이 폭이 지금 기준주가 기준으로 위로 30% 아래로 30%이기 때문에 하루 변동에서 최악의 경우 하한가 찍고 상한가 쳐도 60%밖에 안 됩니다. 이 말뜻은 하루 60%에도 굉장히 크긴 하지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야만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볼 때 뭐 더블 이상 수익이 났다 뭐 이런 말처럼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지향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뭐 매일매일 하루에 2% 3%씩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 굉장히 받죠. 시장에서는 단 한 번 매매를 하더라도 그 매매 한 번 할 때마다 주식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매는 횟수를 가장 줄이는 게 투자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손절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거죠. 이 손절매도 최소화한다는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손절매의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이 손절매라는 건 로스 컷, 즉 손실을 줄인다, 손실을 끊어버린다 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만
실제로 기관 투자가들은 손절매를 할 때 그 손절매한 종목을 다 팔지 않고 일부만 팔아서 그 판 가격만큼 나중에 주가가 더 떨어졌을 때 거기서 다시 삽니다. 내가 100주를 팔았으면 더 낮아진 가격에 120주를 사서 나중에 120주가 주가가 오를 때 더 빨리 손실을 회복하고 원금 이상의 수익을 내오게 하는 거죠. 그게 손절매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절매, 즉 로스컷 해가지고 손실을 볼 때 5%니 3%니 그 어떤 특정 구간을 정해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손절매를 쳐버리죠. 그리고 그 종목은 거울 떠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목에 들어가서 또 손절매를 치죠. 그렇게 쌓이다 보면 원금의 반 이상 날라가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이 손절매도 현명하게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그 아나운서님의 참여 방법 안내 멘트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김태훈 전문가님 교육, 기본적인 분석을 토대로 하는 투자 철학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단단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하단 자막 참고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보내시는 번호 샵 3989, 보내는 내용 김태훈 이렇게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김태훈 전문가님의 투자 철학 방송 끝나고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님의 주식 경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투자 철학을 방송 시간 안에 다 전달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방송 끝나고 본격적인 투자 철학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 또 하단 자막 참고해서 전문가님 교육방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빠르게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순서로는 김태훈 전문가님의 투자 철학의 기본적인 골격과 코스피 코스닥 지수 분석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네, 그 참여 방법 잘 안내 받으셨으면 그것들 하시고요. 자, 제 투자 철학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한마디에 정의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랫동안 이 주변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볼 때 주식 투자할 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딱 한마디로 합니다. 발목에서 사서 상투에서 판다고. 이게 오늘 샀다 내일 파는 게 아닙니다. 좀 오래 투자할 경우에는 1년 동안, 1년이 넘는 기간도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짧으면 뭐 한 달, 두 달만 해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수익을 얻고 바로 차익 실현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그런 종목들을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투자하면서 경험상 분리해 보니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의 방법으로 했을 경우 대부분 발목에서 그 잡고 팔 때는 거의 상투에서 팔았던 경우를 많이 봤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도 보시면 여러분도 경험이 많이 쌓이고 투자를 해보시다 보면 매수할 때의 바닥 가격은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며느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여서 분할 매수하다 보면 그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구간에서 말 그대로 분할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발목부 정도의 가격에 내 그 투자금이 대부분 주식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기업의 내재 가치가 주가에 반영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항상 고민을 하죠. 왜? 시장은 매일 변합니다. 매일 변할 때 시장에서 항상 그 변하는 그 시장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내가 처음 투자 결정을 했던 투자 목적이, 그러니까 투자의 결정을 내린 이유가 변동이 되었는지 또 훼손이 되었는지 그걸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이 없다면 좀 더 버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종목에 대한 내가 어렵게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찾아낸 종목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버티지 못합니다. 자, 지금 어저께 그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 어저께 말 그대로 마이너스 2.47% 빠졌으면 OECD OECD 주식시장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빠진 겁니다.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11월 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11월 달에 갑자기 우리 시장이 장대양봉을 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때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외국인들이 뭐 말 그대로 이제 이 반도체주를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대표될 수 있는데요. 그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려 버리죠. 그리고 11월 달 이후로 지금 1월 달까지 그 12월 달과 1월 2일까지 주가는 이렇게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오른 게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다, 뭐 시장이 무슨 펀더멘탈이 변했다 이런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솔직히 이 기간에 이렇게 바뀐 것은 딴 거 아닙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1년 동안 자기 펀드의 수익률이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차원에서 11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사들여서 지수 방향을 돌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펀드의 전체적인 수익률을 끌어올린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손절매를 쳐야 되는데 그 손절매 치기엔 너무 큰 손해를 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이 거의 2달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1월 달 이후는 그 윈도우 드레싱 샀던 종목들이 이제 팔아치운 거죠. 왜? 더 이상 내 펀드의 수익률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펀드 수익률에 전환하느냐? 그게 고객들의 자산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올려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의 연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펀드 매니저들은 그 해 펀드의 수익률에 의해서 자기가 다음 해 연봉이 결정되고 또 재계약이 결정되기 때문에 뭐 연말에 이렇게 그 펀드의 수익률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게 되죠. 그게 이제 윈도우 드레이싱을 불러서 우리가 이제 익히 불러오는 것이고 이게 1월 달 들어와서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는 이유는 그때 사들인 주식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더 이상 뭐 그런 종목들 갖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보시게 되면 17일 날 외국인들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어요. 이거는 이 거래소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그렇고 이 선물마저도 완전히 다 매도를 쳐버렸죠. 그 마이너스 2%대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건 굉장히 흔치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 중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일이 어저께 우리 시장에서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시게 되면 거래소는 계속 팔아치우지만 이 코스닥이나 선물은 또 일부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율 차트인데요. 어저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그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거의 1조 원 가까이 팔아치우면서 환율은 그 반대 방향으로 또 밀어 올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지금 판 주식을 바로 환전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한국 시장에 대한 그 수익에 대한 것보다도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해서 한국에서 차익 실현한 돈들을 바로바로 빼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앞전에 좀 이건 뭐 우스갯소리지만 앞전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떨어진 것은 이건 솔직히 이렇게 큰 차이, 단기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의 시장 개입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또 그럴 만한 이유도 있긴 있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겠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피봇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시장에서의 안도감이 이런 원달러 환율이 또 내려오는, 왜냐하면 이 환율이라는 건 그 돈의 가치입니다. 그 돈의 그 파워이기도 하고 이때까지는 달러가 계속 기준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미국 연준에 의해서 기준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랐지만 그 이후에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되겠다라고 하니 바로 다 내려오기도 한 거죠. 물론 이렇게 끌어내린 것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기업은행, 우리 그 기획재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다는 것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흐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런 큰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그 반대 방향으로 지금 환율 시장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자, 이런 글로벌 시황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 앞에 우리 거래소 지수가 마이너스 2%가 넘게 급락하고 또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급등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 동인이 있다는 것을 찾으셔야 되죠. 그 이유가 뭔지 알고 대응을 하시면 그런 시장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도 모르고 그냥 공포에 떨고 그냥 말 그대로 내가 그냥 투매에 참여해버리면 다음 기회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이제 즉흥적으로 시장에 공포감에 떨면서 그 대응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짧게 있다가 사라지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진짜 현명한 투자자들은 그런 시장의 리스크도 왜 그 리스크가 왔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요인들을 따져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1월 달 들어와서 이 뉴스가 많이 나왔죠. 한반도 긴장 고조하는 거. 이게 이제 뭐 북한에도 뭐 대포 쏜다고 하고 뭐 우리 북한에 뭐 핵 전쟁한다고 또 그 신문까지 났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사람들 마음은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할 때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조그만 그 매도에도 시장은 바로 2%대 급락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 시장에서 지금 시장이 불안감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2%가 넘는 건 좀 심하게 심했습니다. 자, 미국 연준이 피봇을 지연할 수 있다. 즉 이제 금리가 기존의 금리를 올리던 방향에서 이제 내리는 방향으로 이거를 꺾여가는 것을 이제 피봇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게 요즘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거 1월 초에만 해도 뭐 당장 3월 달에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말이 나왔지만 이제 그 말은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려고 하는 이유는 이 국제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중동 산유국들은 그 감산을 하기 때문에 이 석유 시장은 말 그대로 공급과 수요가 정확하게 맞떨어지는 시장인데 여기서 이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그대로 있으면 이 국제유가는 밀어 올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다가 멈춘 상태고 80불대에서 지금 80불대를 다시 한번 넘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 원화 가치가 불안정해 움직인 것도 어저께 한 이유가 됐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렇고 수출기업들은 대부분 다 생산품의 부가가치의 구하를 해외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입니다. 우린 내수 시장에 쓰이는 건 전체 생산품의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굉장히 작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능력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환율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원화 가치가 말 그대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출 기업들에겐 유리하지만 수입을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고요. 또 반대 상황이 되면 또 국내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이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어저께 시장을 지배한 테마주는 이 말 그대로 전쟁 공포에 관련된 이 방산주들입니다. 이 방산주들 중에 이 빅텍이나 스페코나 휴니드 같은 또 한일단조와 퍼스텍 같은 이 작은 회사들은 의외로 어제 같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무기하면 국산 무기 수출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한국항공우주나 한국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T 넥스원 또 현대로템 같은 회사들은 어저께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반대가 됐죠. 그만큼 이 같은 무기라는 방산이라는 그 섹터 안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과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거를 하나의 테마주 안에 범주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둘 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되죠. 그래야 시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아나운서님의 안내 멘트 다시 듣고 갈게요.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 김태훈 전문가님 교육 방송 끝나고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보내시는 번호 샵 3989 그리고 보내시는 내용 김태훈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 이름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고도 거시적이고 깊은 저희 전문가님 교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교육방 함께 오셔도 전문가님의 교육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육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님의 현명한 시각 함께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 예정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히든 종목과 시장을 이기는 종목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지금 시장을 이기는 종목해서 이 종목이 뭐 시장과 역행하는 무슨 연어와 같은 그런 그 종목이라보다는 이 시장에 순응을 해서 시장 속에서도 이 시장 약세 속에 나름대로 이 이익을 낼 수 있는 내재 가치를 갖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죠. 대표적으로 휴맥스 홀딩스하고 이 T-로보틱스라는 회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휴맥스 홀딩스는 그나마 지금 주가가 좀 싸 보여서 이거 요즘 요 근래 투자하신 분은 이거 잡주 아니야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 휴맥스 하면 코스닥의 삼성전자라고 불리던 종목입니다. 그 종목이 이 지주회사인 휴맥스 홀딩스와 사업자회사인 휴맥스로 분할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휴맥스 홀딩스는 휴맥스 모빌리티라는 알짜배기 자동차에 관련된 새로 전기차에 관련된 이런 모빌리티 사업들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휴맥스 모빌리티가 IPO를 할 것이죠. 그래서 휴맥스 홀딩스는 지금 주가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평가된 이유는 이 휴맥스 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변대규 회장이 아직 자식들에게 경영권 승계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즉 주가가 오르기에는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대기업들이나 우리가 성공한 벤처기업들이 경영권 승계가 되지 않고 즉 이 창업주들이 나이가 오래 갔거나 아니면
이 재벌 2세, 3세들이 나이가 좀 있으시면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해 주는 걸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럴 경우 그 주가가 쌓아야만 그 말 그대로 오너 일가가 부담해야 된 세금이 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주가를 일부러 끌어내리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이 주가 경영, 우리나라는 이 경영과 소유가 한 집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경영에 있어서도 이 오너 일가의 이익이 많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들을 생각해 보시면 휴맥스홀딩스가 이렇게 좋은 회사가 왜 이렇게 형편없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말 그대로 휴맥스홀딩스는 지금 뭐 분당에 있는 회사 그 건물 부동산을 팔아도 이 주가보다 비쌀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보다 많을 겁니다. 그만큼 회사가 갖고 있는 내재 가치는 굉장히 큰 회사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되면 될수록 휴맥스홀딩스의 가치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느 시점에 이 경영권 승계가 이제 마무리되겠죠. 그리고 T-로보틱스는 이 회사는 굉장히 독특한 회사예요. 이 로봇 회사들이 다른 회사 다 적자긴 하지고 이 회사도 물론 적자입니다. 하지만 T-로보틱스는 적자인 회사들 중에서도 이 로보틱스 중에 그나마도 매출이 있는, 그것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삼성전자에 인수되거나 로보스타처럼 LG전자에 인수되거나 또 이런 그 상장되어 있는 다른 대기업들에 인수되지 않은 독자적인 창업을 해서 그 창업주가 중소벤처기업으로 잘 키워온 회사들 중에 T-로보틱스는 그 나름대로 자기 시장을 확실히 갖고 있으면서 또 미국 SK온의 SK온의 미국 공장이죠. 미국 공장의 그 스마트 팩토리에 물류 자동화 로봇을 납품하면서 나름대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라인 하나 깔아서 지금 SK온의 미국 공장에 30몇 개 라인에 다 깐다고 치면 약 매출 1조 원을 할 수 있다는 말도 시장에서 뉴스화돼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 세 번째 것은 이건 이제 좀 제가 히든 카드로 좀 남겨놓은 건데 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 지금 당장 이 회사가 뭐 얼마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뭐 3,000원짜리 저가, 5,000원짜리 미만의 저가주다 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삼성전자 같이 대기업 그 뭐 대형주만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진짜 가치를 찾아보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그 기업의 내재 가치를 공부해 보시고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신 분들하고 그런 대형주만 투자하는 분들하고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그 수익률에 따라서 1년 동안 해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아무리 작은 종목이고 또 중소 종목이고 또 말 그대로 주가도 굉장히 싼 종목이라도 그런 종목이 바로 지역 속에 있는 진주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런 종목에 장기 투자하실 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최근 들어서 전기차와 로봇, 인공지능 AI 같은 분야는 이 대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중소기업들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은 완전히 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그 경기 침체에 빠져드는 시장 속에서 정부가 말 그대로 투자를 많이 해주지 못한다면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대기업, 즉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투자자로서 이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전기차와 로봇과 인공지능 AI는 향후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에 속해 있는 종목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휴맥스홀딩스 일봉 차트를 보셔도 지금 현재가는 굉장히 좀 낮아 보이지만 이 종목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 분석은 제가 해놨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차치하고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매매 타이밍만 잘 잡으신다면 충분히 이 발목에 잡아서 상투 이상에서 팔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겁니다. 그 종목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종목이 제 가치로 평가받는 걸 말 그대로 이제 그 내가 투자를 해서 보유하면서 그런 시장 사람들이 이 종목을 사기 위해서 아우성 치고 막 난리를 칠 때 나는 말 그대로 슬라이스에서 조금씩 분할해서 팔면 그때 그 짜릿한 느낌을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T-로보틱스 일봉도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T-로보틱스가 실적이 적자라는 사실에서 지금 주가도 굉장히 비싸 보인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T-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그 기술력을 기반으로 실제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그 매출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도 하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로봇 시장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그 자신의 가치를 더 올려줄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T-로보틱스를 인수하려고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일 수 있는 거죠. 요 연초에 CES 2024에서 그 LG 쪽에서도 요번에 이 로봇 쪽에 투자를 할 것이라고 대놓고 말을 했죠. 이 부분은 M&A가 앞으로의 시장을 좌우할 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 오늘의 히든 카드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가 1,860원, 에게 이거밖에 안 되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낮게 평가되는 건 낮게 평가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회사의 주거래처가 삼성 SDI입니다. 근데 삼성 SDI이면서 이 회사는 그 회사의 그 2차전지 부품을 납품하고 있죠. 삼성 SDI가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자동차 전기차 1위 업체이기도 하면서 했던 이게 그 현대차와 기아에 납품을 하지 못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 삼성 SDI는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를 가장 먼저 한 업체 중에 한 곳이지만 이 그 현대차와 기아에는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는 아직까지 납품을 못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 유럽에 있는 공장을 통해서 각형 배터리에 대해서 납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 삼성 SDI와 이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 배터리 분야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다른 부분에도 이제 협력을 넓혀갈 겁니다. 거기에 이 회사가 수혜를 보면서 실적을 늘려갈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좀 긴 시간 좀 두서없이 좀 처음이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음번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좀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더 재미있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훈 전문가님, 약세장에서 강한 종목부터 요즘 핫한 시장 테마주까지 전문가님만의 관록의 경험으로 잘 녹여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에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교육방 오시면 김태훈 전문가님이 선정한 히든 종목 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이름과 매매 타점은 교육방에서 진행되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셨던 이재선 전문가님 모셔볼 예정인데요. 저희 이재선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매일 시황 분석 꼼꼼하게 해주시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청룡의 불기둥 전략까지 잘 세워주셨던 분이죠. 오늘도 시황 분석에 이어서 우리 이재선 전문가님이 선정한 돈줄 종목까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내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이제 이재선 전문가님 만나볼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신 분들 교육방에 정말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특히 벌써 히든 종목이 궁금하다고 문의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전문가님 교육 시작하기 전에 선비 같은 성품의 이재선 전문가님을 대신해서 제가 전문가님의 수익률 자랑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전문가님의 수익률표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재선 전문가님의 수익률 상위 종목 탑 10입니다. 10가지 종목들 눈에 보이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3만 원대에 매수를 해서 현재가 16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만 원대에 매수를 했는데 현재가 6만 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수익률이 355.94%에 달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신 시스템과 메지온, 사마 알미늄도 세 자릿수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전문가님과 함께 나도 세 자리 수익률 기록하고 싶다 하신다면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보내시는 번호 샵 3989, 보내는 내용 이재선,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께 문자 주시면 이재선 전문가님처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세 자리 수익률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이재선 전문가님이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돈줄 종목 고공행진의 근황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방금 전에 김태훈 전문가님의 강의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바닥에서 포착해서 크게 키워먹는 거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장이 좀 어지러울 때는 단기적으로도 좀 봐야 되는데 단기 매매를 할 때도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혹시나 만약에 슬라이스처럼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살짝 밀렸어도 다 회복이 되고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여러분들께 화요일 날 나와서 소개해드린 종목입니다. 자, 지금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여러분들 불안하시다라고 하면은 한 종목 정도는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빅텍이 보통 대장주로 가장 크게 움직이고 그리고 스페코나 휴니드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긴 하는데 저는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한일단조 같은 걸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2,590원 구간에서 제가 2,500원 넘어가는 이 기술적 구간을 말씀드리면서 좋은 포착 가격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하루 만에 어제 저희 교육방에서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하루 만에 13.46%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3,000원 못 넘어가면 이거는 정리해야 되고 3,000원 넘어가면 조금 더 본다라고 교육해 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2,900원 후반까지는 갔는데 딱 3,000원 바로 앞에서 밀리죠. 저항 가격에 근접하면은 일단은 매도세가 나오는지 매수세가 약해지는지 요 두 가지 뭐 같은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알려드린 가격권에서는 이 근처 올라가면은 미리 준비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2,900원 이상 넘어가면은 준비하고 있다가 호가창을 좀 보시다가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미리미리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격으로 정확하게 3,000원 구간입니다 알려드리니까 요거 바로 전부터 보시면 된다라는 거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테크인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부터 저희가 이미 포착을 해서 알려드리고 제가 방송 나와서 이미 어느 정도 좀 올라왔습니다. 제가 6,500원 구간 굉장히 좋은 가격권이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무혈입성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때 말씀드린 게 여러분 후공정 쪽으로 미리 주문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 담아 놓으셔야 되는 종목들 리스트를 볼 때 가장 먼저 저는 테크형을 봅니다라고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 11,500원 구간에서 지금 걸려 있는데 기간 조정 받고 있고 더 밀려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데 매수에 의해서 지금 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착해서 이거 담아두시면은 지금 반도체 종목 한 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으면 편안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이 종목이 저희가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벌써 뭐 100% 가까이 99.38%나 올라왔는데 최근에만 해도 13,000원 구간 중요한 구간이라고 교육해드렸죠. 지금 오늘도 13,000원 쪽으로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000원 돌파 여부를
가늠하고 있으니까 13,000원 넘어가면 여러분 더 들고 가시면 되고 못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 정리하면서 또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하셔서 중장기적으로도 큰 수익 올리시고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1월에 만해서 지금 14.92 거의 15% 가까운 수익이 났죠. 여러분들 일주일 정도에 10% 이상 지금 같은 장에서 이렇게 쌓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이 조금 서운한 모습을 보여도 다 편안하게 복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가는 종목들 포착해 놓으셔야 되고 한일단조 같은 만약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포착해서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데 뭐 첫 번째 종목은 우리 김태훈 전문가님께서 저평가된 종목 한 종목 주셨으니까 제가 오늘은 나머지 세 종목으로 해서 구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힌트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전문가님이 한일 단조를 방송에서 공개하고 하루 만에 13.46%나 상승한 모습 다 확인하셨죠? 이번에 히든 종목도 어떤 종목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번 돈줄 종목 잘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재선 전문가님께 히든 종목 관련된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빠르게 네.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첫 번째 돈줄 종목 같은 경우에는 5글자더라고요. 네. 이 5글자가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 이름이 김민지잖아요. 네네. 이 김민지를 이니셜, 영문 이니셜로 치환하면 어떻게 되죠? K, 네, M, J가 되나요? 맞습니다. KMJ가 제 이름 이니셜인데 오늘 히든 종목, 이재선 전문가님의 돈줄 종목에 J와 K가 들어갑니다. 5글자 중에 J와 K가 들어가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자세한 힌트 만나보시죠. MZ세대라서 혹시 J가 아니라 G가 아닌가 해서 KMG라고 할까 봐 제가 좀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MJ시네요. 자, 그렇습니다. 이 두 글자가 들어가는 그 두 알파벳이 들어가는 종목명이고요. 의료 AI 관련주 중에서 이제 뇌졸중 영상 진단 쪽으로 해서 지금 유럽에서 특허를 획득하고 미국에서도 1분기 내에 FDA 신청을 하겠다라고 공언한 기업. 올해 안에 FDA에 5개의 이제 신청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주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너무나도 과도하게 밀려 있는 상황에서 현재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 이런 아주 2만 원 아래 구간 너무나도 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포착할 수 있는 가격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주 한 주 담아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2만 원 아래 구간에서 음봉 나올 때마다 담는다라고 하면은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슬라이스 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종목, 세 번째 종목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뭐 진공펌프 관련주이고 삼성에서도 직접 투자를 한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딱 한 종목 떠오르실 겁니다. 자, 바로 그 종목입니다. HBM 쪽으로도 당연히 연결이 되는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도 최근에 관심을 조금 받다가 다시 쭈루루룩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작년 말부터 해서. 그러다 보니 지금 가격이 2만 원 아래 이렇게 있다? 제가 볼 땐 너무나도 또 편안한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싼 구간에서 살 수 있는 편안한 종목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여러분들을 서운하게 만들어서 강력한 종목을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뭐 폴라리스 오피스나 HLB나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을 놓치셨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런 종목으로 바닥권에서부터 최대한 싸게 모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격 진료 관련주입니다. 제가 매년 CES마다 알려드리는데 로봇, AI 등등, 모빌리티 등등 이런 핵심 섹터들이 있고 항상 후발로 출발하는 섹터들이 있는데 원격 진료 쪽 같은 경우는 매년 후발주다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있죠. 자, 지금 모습을 보시면은 자, 12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튀어오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도로아미탑을 내서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양봉의 하단은 깨지 않고 있죠. 거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종목이 5,000원대 구간이다. 6,000원 아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관심 가져볼 수 있고 후발주로서 CES 때 내가 이미 충분히 수익 내고 빠져나왔다라고 하면은 후발주로 볼 수 있는 섹터니까 원격 진료 쪽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법제화도 이제 많이 규제를 풀어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이 교대로 알찬 교육해 주셨는데요. 김태훈 전문가님의 주식 투자 철학과 이재선 전문가님의 돈줄 종목이 함께한다면 더욱더 좋은 시너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의 히든 종목은 방송 끝나고 교육방에 오후 7시에 공개가 되니까요. 이 히든 종목 정확한 명칭, 매매 타점 잡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자막 참고해서 교육방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덧붙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즐겁고 안전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